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하게 같이 박수를. 예, 금요일입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이제 살 것 같다.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그래도 토요일에 쉬죠. 넘어갈 때 자고.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일요일 날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점점 체력이 자, 떨어지는. 지금 이번 주 T존님께서 네. 이번 주 소감도 아마 지옥 같은 일주일이려나요? 이렇게 또 말씀을.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 지옥을 근데 또 붙여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빠르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같은. 주옥 같은 일주일 아니었나요? 주옥 이번 같은. 주는? 자, 이번 주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네. 이거를 지금 30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 하다 보면 자꾸 늘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침 조간신문을 발행하는 느낌이에요.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시청자분들께서. 컨셉, 그러니까 우리 네. 박 팀장님이 그 뉴스처럼 이렇게 컨셉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게 잘못된 시작 아닌가. 그쵸. 자,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거만 보시면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습니다. 깨 있으시지 않으셔도 네.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제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월간 뉴스레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게 되면 오늘 스페이스 X가 스타쉽을 쐈습니다. 오, 예, 쐈습니다.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로켓은 3세판이다. 왜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예, 근데 이번 세 번째는 성공리에 잘 쏴졌다. 네. 이런 이제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왼쪽은 이제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에서 축하한다. 스페이스 X 팀. 이렇게 해서 또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약간의 그 우주 전쟁에 따른 페어십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X 트위터 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좋지 않았죠. 근데 저렇게 성공을 했으면은 테슬라 주가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곤두박질 예, 치던데. 사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는 성공리에 이제 로켓을 그래서 발사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은 또 어땠을까라는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랠리와 끈적한 물가와의 싸움. 예, 뒤에 가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고요. 그리고 수익률 최악의 기업과 또는 최고의 기업 글로벌 버전입니다. 예, 미국 버전이 아니라 전 세계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부도율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애플의 판매 둔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조정을 줬는데 폭스콘은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폭스콘 때문에 애플이 그래도 또 상승하는 1% 정도 상승했지만 그러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AI 축제 엔비디아 GTC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의 독인가 약인가라는 그러한 제가 제목을 썼는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대표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물가 지표 압박에 따라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흐름이고요. 마지막에 사실 조금 튀어 올랐어요. 예, 제가 이제 한 3분 남겨놓고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그 3분 동안에 약간의 또 튀어 올랐습니다. 살짝. 박 팀장님 3분 못 기다려줬어요? 오늘 저 늦을 뻔했어. 진짜? 뛰어왔어. 요거 마감하고서 하면은. 예. 그럼 제가 한번 좋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네. 여기 3분 더 빨리 와요. 더 여기 빨리 와서 여기서 업데이트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일찍 더 와서 더 일찍 와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꼰대 같네. 자, 그리고 이제 섹터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은 뭐 극명하게 좀 나눠졌죠. 사실 테슬라도 이제 큰 폭 하락을 좀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좀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고요. 에너지 이제 유가가 상승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유 재고에 따른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정유소의 공격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좀 도드라지게 또 올라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시총 1위가 뭐 굳히기로 들어간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80달러 선을 돌파했어요. 예, 80달러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10년물도 엄청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 튀어오르는 둘 다 이게 튀어 올랐거든요, 지금.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어제와 오늘 뭐 지속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또 튀어 올랐죠. 튀어 오르게 되면서 야 이거 6월 금리나 될 것 같나? 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거죠. PPI 발표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게 물 건너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재고 데이터 그리고 정유소 공격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가 이제 공격을 당했죠. 그러면서 또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압박을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짤입니다. 폭스콘이에요. 폭스콘 회사. 예전에 팀쿡이 이제 폭스콘에 잠시 방문했을 때 왜 이렇게 웃고 있죠? 오늘 주가가 폭스콘 때문에 1% 올랐거든요. 아, 폭스콘 덕분에 내가 웃는다.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제가 또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참, 그래서 예,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희열을 느껴요 이럴 때마다. 애플 주주분들이 사실 굉장히 예.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여전히 물론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긴 한데 글쎄요, 애플과 테슬라 걱정의 대상이 될까요? 항상 그런 생각이 나나 테슬라는 약간 메타 플랫폼스의 그 자꾸 데자부 메타 형.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테슬라를 그러면 사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당했던 입장으로서 네. 테슬라를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슬라박이 되실 예정이시군요. 슬라박 괜찮네요. 슬라박. 네, 슬라박. 예, 슬라박. 예. 조만간 올해의 슬라박으로 제가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 째려보고 있다.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기업별 소식. 예,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스 스포츠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옆에 제가 영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네. 자, 어떤 저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 기업별 소식할 때 영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과 예. 그래서 검색을 해봐야 되니까. 맞아요. 검색 때문에 영어를 원한다 해서 제가 영어를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 티커도 같이 써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도 아마 있을 그리고 거예요. 옆에 이제 차트도 올려달라. 그러면 기업별 소식에 끝나 방송이.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고생이 빠르게 많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월가 예상치 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딕스 스포츠. 그리고 주가 장중 14%대 급등했고요. 레나입니다. 레나는 주택건설 및 금융서비스 운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6%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제너럴, 어제는 달러 트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 제너럴이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분기 후실적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2024년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판매가 좀 제한될 것 같고 네. 더 많은 프로모션,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로빈후드 마켓 이렇게 치셔야 아마 나올 겁니다. 2월 주식 거래량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 폭증했대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장중 7%대 급등했는데 급등한 다음에 또 다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좀 저기에서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거죠. 그렇죠. 뭐 ETF 거래도 할 수 있고 네. 개인 주식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거래소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좀 붙겠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센티넬1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아마 이제 경쟁사로서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경쟁 업체인데 네. 지난 이제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요 둔화를 시사하면서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8%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RT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제트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2%대 상승했어요. 사실 RTX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이제 좋은 회사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7월에 제트 엔진에 악재가 있었어요. 엔진에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검사한다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네. 이런 악재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 철강 업체죠. US 스틸. 예, 근데 이제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사실 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에 대한 소식인데 회사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다시 복귀한다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예. 회사 창립자가 이제 네. 사실 나가 계셨죠. 근데 이제 케빈 플랭크 다시 이제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와. 주가가 마이너스 12%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싫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기분이 굉장히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나쁘겠죠. 예.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방금 딱 말씀하신 건데 이거 재복귀한다는 거는 야 이거 회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겠냐. 예전에 디즈니에서 예. 그 밥 밥 체커. 예. 밥 아이거가 들어왔죠, 이제. 그래 예.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땐 처음에 좋아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예. 대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누리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하는 거냐 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언더아머는 과연 어떨지. 근데 언더아머가 좀 많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1+1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약간의 이름을 잘못 짰어. 언더. 뭔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오버아머 했어야 예, 되는데. 오버 뭐 어퍼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바지 위에다 팬티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더 밑에 안 올려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언더아머 예. 아쉽게 주가 또 하락 소식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예. 뭐 하루 걸러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5억 달러 또 규모의 전환사채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 이 규모로 이제 또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일단 주가가 이제 반짝 상승했습니다. 한 2%대까지 상승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예, 가격이 어제 좀 빠졌죠? 빠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또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기업별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어도비 지금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오늘 어도비 때문에 기분이 잡채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잡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죠. 지금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11%대 하락을 하고 아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대한 매출의 좀 가이던스가 약한 부분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 사실 다 AI 붙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맞아요. 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어도비만 좀 약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좀 의외예요. 맞아요. 사실 AI 기술이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보여줬던 게 사실 어도비 제품들이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도 어도비가 뭐 좋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건지. 예, 저도 사실 예전에 이조 기자님하고 네. 형님 어도비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도비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요즘 AI 접목되면은 더 네. 더 너무 좋아질 편하대요. 예, 편해지고. 네. 근데 주가는 또 그렇게 생각보다 안 가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결국에는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가이던스 약하게 제시하니까 주가는 좀 시간의 거래에서 큰 네.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어제 가장 주요했던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예,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다들 보셨던 것처럼 CPI 보셨던 것처럼 뭐 네. 물론 0.1% 정도 이렇게 소폭 이게 튀어 올랐는데요. 사실 슈퍼코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게 트렌드 자체가 이게 잡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실 PPI까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물가가 안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추가적으로 또 보여줬다. 예, 물론 이제 뭐 선행 지표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CPI가 나왔기 때문에 뭐 PPI도 어느 정도 좀 튀어 올랐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사실 P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0.3을 예상했는데 0.6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예상치보다 좀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코어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0.2%였는데 0.3%다. 이 YY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월간별의 그 흐름을 좀 나타내는 편인데요.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월간 수치네요. 예, 월간 수치를 보시면 이러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네.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 5년간 PPI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상단은 이제 월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좀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상단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시 좀 내려갈 것이다. 자로 잰 듯하게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예, 자로 잰 듯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보고 있지만은 하락 추세에서는 약간의 벗어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좀 끈적끈적한 물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고요. 이 끈적끈적한 물가 자체가 6월 금리 인하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압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고평가 구간인가라는 그러한 제가 제목을 좀 적었는데요. 네. 2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법칙이 뭐예요? 네, 20의 법칙이 뭐냐면 YOY 기준으로 CPI와 S&P 500의 PER의 합이 21대. 그러면 잠깐 YOY라면 YOY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CPI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와 S&P 500의 PER의 합이 21대.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고평가다. 그리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저평가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찰스 슈왑의 그 투자 전략가 네.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제 X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네. 트위터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되게 단순한 계산이긴 하네요. 단순한 계산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물론 시장의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그쵸. 여러 가지 어떤 뭐 칼큘레이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포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고평가의 상태고 이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뭐 시장이 좀 고평가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고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더 증가하면서 EPS 증가율을 보면서 이거에 비하면은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어느 쪽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법칙. 좋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뭐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예,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네. 좀 재밌잖아요.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20의 법칙이라고 너 아니? 아나? 지금이 어. 어느 정도 수준인 줄 그렇지. 아니? 하면서 예, 이제 맞아요. 또, 예. 지금 27.5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의 회색 코뿔소. 이건 뭐죠? 예, 지금 뭐 미국의 회색 코뿔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어떠한 우리 악재,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끌어내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악재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미국의 회색 코뿔소는 당연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네. 예,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미국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 순위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러면 다른 다른 은행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노출도가 있길래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자, 1위부터 보게 되면요. 노출도입니다. 예, 노출도라서 절대 금액은 아니에요. 네. 절대 금액을 제가 괄호로 오른쪽에다 적어 놨어요. 네. 그래서 뱅크 OGK라는 지역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 자체는 상업용 부동산의 노출도가 68%다. 그리고 32.8 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2위가 홈뱅크 셰어스라는 지역 은행인데요. 63%로 노출도고요. 22 빌리언 달러고. 3위가 패시픽 프리미어 뱅코프인데 3%의 노출도 그리고 20빌리언. 자, 그다음에 뭐 4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5위예요. 5위인데 이 절대 금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위에 있는 4개의 지역 은행을 합친 것보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노출도는 57%로 5위지만은 가장 큰 노출도를 지금 가지고 금액을. 있다. 가장 이제 큰 절대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마다 운용을 하는 그 방식이 많이 달라서 누구는 이제 개인 대출을 많이 해주고 맞아요. 어디는 상업용 대출 많이 해주는데 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상업용 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는 예, 거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1위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파 중에 가장 노출도가 컸던 1위 뱅크 OGK라는 이 뱅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68%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규모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5위가 이제 11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뭐 최근에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노출도가 높은 게 7위입니다. 7위. 네. 벨리 내셔널 뱅코프예요. 노출도는 55%인데 61 빌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절대 금액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예상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가에서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크게 터져봤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보다는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주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거대한 회색 코뿔소로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다. 지금 뭐 서부 쪽에 텅텅 비어 있고 뭐 뉴욕에도 공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을 맞아요.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항상 들리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파월의장 감당 가능한 수준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거 대체 그럼 어디에서 이게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슈 말고 뭔가 뒤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걸- 잠재돼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알기가 힘들죠. 사실 알기가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상업주 부동산 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수면 위로 드러난 거는 없죠. 없고, 예, 그렇다고 뭐 과거만큼의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도 이제 연준에서 뭐 SBB 사태도 봉합을 해줬고, 예,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이제 월가와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봉합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은 뭐 어떤 블랙스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최고 기업과 최악의 기업을 나눠서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것도 흥미롭네요. 예, 이것도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보시게 되면 뭐 왼쪽인 뭐 최고의 우리 기업들인데요. 아우. 이 기업이 이제 2022년 1월 1일 이후로요. 예, 이후인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슈마컴. 2603%. 아니 코인보다 더 야, 정말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상승률이죠, 정말.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압도적인 1위를 좀 보여줬었고요. 아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저는 사실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저 기업 이름을.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예. 어. 저도 사실 음.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 기업이 150불일 때 네. 지금 천 몇백 불인데 네네. 150불일 때 그 언제예요? 황태경 이사님 혹시 아세요? 컨트 하시는 분. 언급해 주셨어요? 저 기업이 괜찮다. 150불일 때. 밤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예.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구경만 했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유 이게 가봤자 뭐 아유 고점에 내가 또 물리겠지 내가 사면 그게 저점이었어요. 저점. 예. 한태경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사님. 다시 오늘 좀 찾아뵈려고 네. 합니다. 예. 이어서는 자, 예, 그리고 이제 2위가, 저 재밌는 게 이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네네. 엔비디아가 10위요, 10위. 오, 엔비디아가 여기서는 명함. 예, 여기서 겸손하죠, 엔비디아는. 예, 겸손합니다. 209%밖에 못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막내다, 막내. 아니 그 위에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가 저렇게 예. 많이 올랐다고요? 예, 그리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게 또 레오나르도 스파. 이거 스파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욕탕 기업이 아니고요. 이제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탈리아의 스페이스의 스파까지. 예, 이거 스파 보시고, 나도 그럼 목욕탕 좀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 예, 큰일 나고, 이거는 이제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하는 이탈리아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셀시우스라는 에너지 드링크 기업도 있고, 핫하죠. 예, 미쯔비시도 있고, 2위는 이제 독일 기업이에요. 독일 기업인데, 뭐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네. 하여튼 엔비디아가 여기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뼈아픈 또 반대로. 안타까운, 예, 최악의 또 기업인데요. 제일 밑에 리비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니티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업 두 개가 또 이렇게 밑에 있고, 매치그룹, 뭐 트윌리오, 스냅, 그리고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하죠, 씨홀딩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좋지 않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긴 뭐냐면, 이게 2022년 1월 1일이잖아요. 2022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은 그 2022년의 하락을 극복한 기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아직 극복하지 못했던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과대 낙폭주들을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또 관심이 있어서, 물론 실적이 좋지 않고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정말 폭락을 많이 했지만, 뭐 너무도
이거를 뭐 근데 여기서 좋아 보이는 기업이 딱히 눈에 없죠. 안 보이네요. 예,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네. 예,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재미로 보는 2023 예. 수익률 대결. 이거 어떤 주제로 수익률을 대결하는 예.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재미로 오늘 아침에 이제 월모브 보시는 분들께 뭐 네. 재미로 제가 좀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미로 보면 2023 수익률 대결인데 미국 전설의 헤지펀드와 미국 국회의원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전설의 찌퍼트라면 어떤 회사예요? 뭐 많이 있죠. 정말 요 회사들 전체 다? 예,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미국의 국회의원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2023년 수익률. 그분들이 투자하신 거군요. 네네. 그 왼쪽 보시게 되면 자, 왼쪽 표가 정말 작죠. 네. 일부러 제가 작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노란색 보이세요, 혹시? 네.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노란색. 이게 지금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2024년에 스파이가 24.8%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위로는 정말 지수보다 다 아웃퍼폼 하신 국회의원분들이에요. 이게 다 국회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상단만 제가 잘라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낸시 펠로시 65.5%. 그리고 제일 위에 계시는 브라이언 히긴스. 지금 몇 프로죠? 투자를 엄청 잘하시네요. 238.9%입니다. 2023년에만.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 의원인 거죠? 예, 민주당 의원. 그리고 빨간색이 공화당 네네. 의원이고요. 그래서 마크 그린은 이제 122%, 가렛 그레이브스는 107%. 자, 네.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전설의 헤지펀드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렌 버핏 15.63%입니다. 네. 예. 레이 달리오 18.08%. 네. 그래서 이 달리오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겠죠. 야, 달리오야,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더 달려야지. 더 달려야지. 18점 가지고 너 이거 되겠어? 뭐 밥은 먹고 살겠니? 뭐 그러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캠피셔. 물론 캠피셔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950 종목이에요. 너무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전체 다 S&P 500을 차라리 사지. 예. 근데 이제 31.59% 높네요, 이런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빌 게이츠, 뭐 헤지펀드는 아니지만 뭐 작년에 37%의 수익률. 타이거 글로벌 정말 어마어마한 유명한 헤지펀드죠. 뭐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인 그런 분인데 75.65%입니다. 브라이언 히긴스는 지금 238%니까 투자했길래 저렇게 많이 거의 뭐 그쵸. 아침값 수준이죠. 이 정도면. 네. 자, 그 유명한 빌 에크먼 작년에 18.3% 수익률을 보여줬다. 이게 근데 작년 기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그 회사에 연속적으로 저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누적으로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맞아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0 몇 퍼센트 숫자를 보고 지금 15% 보니까 이게 저만큼밖에 안 됐어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뭐라고요? 제가 캡처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딱 한마디 썼어요. 뭐라고요? 디스커스팅. 배 아픈 거죠. 디스커스팅 예. 하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예. 코인 가격이 좀 내려오긴 해도 이제 대단한 자산 규모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ETF가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요. 2024년 1월 11일자로 시작해서 AUM, 그러니까 이제 총 자산액이죠. 총 자산액이 얼만큼 증가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골드 ETF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3월 11일자 이후로 골드를 넘어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골드 시장 시가총액 자체는 가장 압도적인 1위지만은 지금 ETF 상에서만 지금 비트코인 ETF가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지금의 기울기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 트렌드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자금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지금 예. 채팅창에 예. 지금 iOS 18 애플의 역습님께서 국회의원들 투자하는 종목만 모아놓은 ETF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있네요. 있어요. Unusual Always Subsidy 민주당 트레이딩 ETF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도 상장을 하는군요. 더 웃긴 상장한 게 네. 뭐냐면 짐 크레머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래? ETF인데 이제 진방꿀. 짐 크레머 반대로 가는 ETF가 네. 있어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민주당 공화당은 다 있어요, 여러분. 예.
미국 ETF 시장은 재밌습니다. 예, 정말 재밌어요. 대단한 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ETF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걸 사라는 말씀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 상위에 있는지 한 번씩은 좀 재미로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는 넘어가서 네.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슈로 가서 오늘 S&P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업 부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고금리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더 많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올해에만 2024년에 벌써 29건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36건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은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9년 이후로는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저변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소비자 수요 둔화 그리고 임금 상승, 높은 금리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또 뒤로 늦춰지면 좀 기하급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더 주구장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경기에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8건을 나왔는데 이거는 2008년보다도 2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또 2배 높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 부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티커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공화당 잘못 올렸네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채무 불이행했던 기업수 추이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 1월과 2024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크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된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은 2009년입니다. 2009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이 부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에 뭐 틱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우신 전 재무장관, 지금 이제 리버티 스트래티지 캐피탈이라는 대표예요. 이 이제 헤지펀드의 대표인데 이 틱톡 인수 투자자를 결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틱톡 금지법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 문우신 대표가 틱톡은 매각되어야 하고 투자자 그룹을 결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자 그룹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의 바비 코틱이 잠재적인 파트너로 지금 월가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트댄스가 이 틱톡의 앱을 매각을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틱톡에 대한 인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시장의 관심인데 이 틱톡 때문에 또 다른 메타 플랫폼스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시장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팀 쿡이 오셨던 폭스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폭스콘이 AI 수요 엄청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실적 발표가 했는데 실적 순이익이 33% 증가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를 했어요. 순이익이 33%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애플이 지금 매출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에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또 제시했고요. 또 AI 수요 폭증을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폭스콘 회장의 영 리우가요. 올해 AI 사업의 매출이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 시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폭스콘은 그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AI 서버 외에도 클라우드, 네트워킹 제품, 스마트 가전 제품 판매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애플의 스마트폰 자체가 좀 많이 수요 둔화가 되었지만은 이번 폭스콘에서는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 가전 제품이 크게 많이 좀 올라갔대요.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 자체가 33%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이야기 네. 좀 해볼까요? 네, 엔비디아. 다음 주.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AI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GTC 2024가 이제 또 개막을 하는데 개발자 컨퍼런스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독인가 약인가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은 더 큰 것을 듣기 원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게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한 상황에서의 우리가 뭐 별로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하면 이게 또 주가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번에 GTC 규모를 한번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C 2024가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이루어지고요. 규모가 4배에서 5배 이상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참여 가능한 하이브리드로 글로벌 최대 AI 행사로 우리가 이제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황이 이제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2014년 GTC에서는요, 머신러닝을 강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머신러닝을 강조하게 되면서 정말 그 어떤 AI의 바람 또는 이런 반도체 기업의 어떤 흐름이 많이 넘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2024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성형 AI 그리고 가속 컴퓨터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혁신적인 부분을 공개하겠다라는 예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이 이제 900개 이상의 세션, 300개가 넘는 참가 기업의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 미국 의회들, 그리고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번에 GTC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토론도 한다고 하고요. 네. 어떤 혁신 기술들이 있는지가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트렌드가 아마 여기서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의 어찌 보면 과열됐다라는 월가의 많은 이야기들 또는 노이즈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지금의 이런 트렌드가 약간의 너무 좀 우려스러운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좀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주가가 이제 4%대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죠. 근데 이제 월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좀 안 좋습니다.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48개 IB 중에서 웰스파고 어제 전달해 드렸던 그 목표 주가 하향 그뿐만 아니라 9개 증권사가 테슬라에 대한 매도 혹은 비중 축소 의견을 발표를 했고요. 밤사이에도 UBS에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더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세한 오늘 테슬라에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를 네.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네, 네. 좀 할게요. 예, 이제 제가 사실 방송하다 보면 자료를 다 못할 때가 좀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이 이게 지금은 무료로 제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혹시 자료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올리거든요. 새벽 5시에 올리고 제가 일로 이제 출근합니다.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매일 아침마다 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개인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30초 홍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프로TV 아침 몇 시에 시작하나요? 하고서 카우보이님이 올려주셨는데요. 6시부터 시작합니다. 2주 됐습니다. 6시에 딱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오전 6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뉴스레스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